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도 어느덧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국무위원들께서 새 정부의 기틀을 잡고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핵심 국정 과제들을 집중 추진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정세 변화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고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도 지금 이 불씨를 살려가지 못한다면 경제가 다시 가라앉고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북아 정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방공 식별구역 확대 문제도 우리가 차분히 대응하고 깊은 수기를 통해 이뤄낸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삶에 중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의 힘을 결집해서 이 어려운 전환기를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새해에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민생 관련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보완할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무위원님들과 또 공무원 모두가 노고가 많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들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서 새로운 출발의 토대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정책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의 해당 업무에만 집착을 하다가 국정 운영의 큰 취지와 목표를 놓치는 일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그동안 계속 강조해온 부처 칸막이들을 없애고 국민 중심의 현장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 일에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상인분들을 만나보면 온누리 상품권이 실제 매출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연말을 맞아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주기를 바라고 또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금 모집도 예년에 비해서 저조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또 사회 각계에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투명하지 못한 기부 시스템이라든가 관련기관 사이에 연계가 잘 안 되는 문제 등으로 나눔 문화가 기대만큼 확산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을 해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는 길고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이 겨울철에 삶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만 성의를 기울여도 효과가 큰 방안들을 찾아서 정부의 따뜻한 손길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들이 지역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매일 전화를 걸어서 홀로 사는 노인을 위로하고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노력이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탈북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입는 어려움도 적지 않은데 이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차별로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탈북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 기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탈북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다는 것을 확신하고 북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분들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지원 체계와 시스템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북 주민 지원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탈북 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따뜻한 이웃으로서 이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보다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6개 부처와 소속기관이 이번 주부터 세종청사 2주를 시작합니다. 연말에 바쁜 국회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이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와 관계부처는 이전 부처의 조기 정착과 업무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전 부처 직원과 가족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나 교통, 교육 등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기를 바랍니다.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는 ICT 등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원격 회의가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생각을 먼저 바꾸면 곧 익숙해지는 만큼 장관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새로운 시도를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에 세종시 2단계 이전이 완료되면 이전 대상 부처의 대부분이 이제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정부 청사와 정부 행사와 자문위원회, 대언론 활동 등 모든 활동이 세종시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들과도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